여러분 안녕하세요. 국가 자격증에 대한 가장 실질적인 정보를 담은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진행의 김유리입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의식주라고 하죠. 그중에서 이 먹는 거는요, 가장 큰 즐거움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삶에서 정말 큰 행복을 주는 만큼 조리 관련 기능사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요. 8월 휴가를 반납하고 조리 관련 자격증에 도전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일식, 중식, 양식, 한식 이렇게 총 4가지 분야에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8월 한 달 동안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그중에서 2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일식 특집에 대해서 마련을 해봤는데요. 오늘 함께 알아볼 국가 자격증은 바로 일식 조리 기능사입니다. 자, 자격증 소개하기 이전에 합격에 여러분께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좋은 조언해 주실 분 소개합니다. 오늘은 영산대학교 동양조리학과의 김성훈 교수님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정적인 평생 직업을 찾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 네, 오늘은 일식 조리 기능사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볼 텐데 많은 분들이 일식은 참 좋아하는데 일식 조리 기능사라는 직업은 좀 사실 저도 생소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예, 쉽게 말해서 뭐 일식을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인데 검증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 검증을 하기 위한 국가고시를 쳐서 뭐 취업이라든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국가 자격증이라 할 수 있겠죠. 아, 이제 이해가 됩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요리를 만드는데 난 진짜 일식 잘해 하는데 검증이 안 돼 있으면은 뭐 취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는 진짜 잘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검증하는 맞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남녀노소 제한 없이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단 뭐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뭐 제약을 두지만 뭐 일반 보통 시민이라면 다 응시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큰 문제가 없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기준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어서 더욱더 좀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구체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업무 영역도 궁금하네요. 제일 처음 만약 일식이니까 일식 전문 조리사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뭐 호텔, 뭐 외식업체 조리사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단체 급식소의 조리사가 될 수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뭐 관광 개발에 관한 전문 조리사, 그러니까 뭐 관광 개발이라고 하면 뭐 스키장, 뭐 골프장, 뭐 카지노, 뭐 거기에 전문 조리사뿐만 아니라 그리고 컨설팅을 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학원 강사라든지 그리고 뭐 식품 회사의 뭐 식품 연구원이라든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될 수가 있는 게 많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일식 조리 기능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응시자분들의 합격을 바라면서 지금부터는 자격증 취득의 핵심, 합격을 위한 실전 가이드, 시험 과목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자격증을 잡아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일식 조리 기능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시험 정보와 안내 소개해드립니다. 일식조리 기능사 시험은 필기와 실기 시험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필기 시험은 식품위생 및 관련 법규, 식품학, 조리이론 및 원가 계산, 공중보건 4과목으로 객관식 4지태 기령으로 60문항 60분 동안 치러지고 실기 시험은 작업형으로 70분 동안 진행됩니다. 합격 기준은 필기와 실기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자로 결정됩니다. 네, 일식 조리 기능사에 대한 저희가 시험 정보 소개해드렸는데 지금부터는 합격을 위한 구체적인 공략법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시험 시기와 난이도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시험은 1년에 몇 번 정도 있나요? 시험은 상시로 바뀌어서 필기와 이제 실기 시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필기 시험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필기 시험은 각 지방마다 시험 시기가 다릅니다. 국가고시지만 어느 지방에는 뭐 인구가 많고 그리고 시험 응시자가 많으면 좀 더 자주 응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그런 식인데 보통 20회 이상을
그 응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20회 이상 예, 1년에. 필기. 네. 그리고 또 시험 같은 경우는 시험이 CBT 방식으로 해서 컴퓨터로 바로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시험 종료와 동시에 합격 유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실기 시험 같은 경우는 40회 이상 정도, 연 40회, 40 이상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실기 시험의 지금 난이도는 현재 우리나라 NCS라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 의해서 2수준에서 5수준 정도의 수준별로 골고루 분포돼서 시험 출제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난이도는 이제 골고루고 예. 시험도 요즘 세상이 많이 좋아졌네요. 운전면허증 필기 시험 생각하면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똑같습니다. 컴퓨터로 치고 바로 결과가 나오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일식조리 기능사 시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 과연 필기 시험의 과목은 어떻게 공략하는 것이 좋을지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목이 식품위생 및 관련 법규인데 어떤 과목인가요? 예, 식품위생 관련 법규는 말씀 그대로 식품위생과 위해 음식을 방지하고 하는 관련된 법규를 말합니다. 그럼 이런 시험 준비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여태까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공부를 하다가 만약에 해설을 차근차근 물론 보겠죠. 네. 보고 난 뒤에 문제를 풀겠죠. 문제를 푸는데 모르는 문제도 있고 뭐 틀린 문제가 있겠죠. 그 문제를 항상 체크를 해놓습니다. 틀린 문제를. 예, 체크를 해놓고 그 체크한 문제에 다시 다음에 한 번 더 그 부분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제 거로 만들어서 저도 시험에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노하우는 그거네요. 다시 한번 실수하지 않도록 틀린 네. 문제는 체크를 해뒀다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 똑같이 틀리지 않으니까 그러면 점수가 계속 올라가겠다. 그렇죠? 점수 올라간다고 100% 보장은 못하죠. 어, 물론 그걸 치면 올라갑니다. 네, 실수를 안 하는 게 예, 중요하니까요. 물론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과목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식품학이에요. 식품학은 어떤 과목이고 시험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식품학은 이 식품에 대한 일반적인 성분이 어떤지, 네. 성분이 어떠면 그 성분에 대한 특성이 어떤지 그걸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음식을 다루는 조리인이라면 네. 이 음식에 대한 성분을 알아야지.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은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네. 흔히 말하면 뭐 계란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각종 여러 가지 뭐 고기 내장이라든지 있는데 당뇨병 환자가 오셨어요. 네. 오셨는데 콜레스테롤 높은 거라든지 뭐 그런 음식을 드시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도 더 드시게 하면 안 되고. 네. 근데 그런 지식이 없으면 드시게 하는 거죠. 그래도 탈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분 탈라면 결국은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품학을 공부를 하시면 식품 음식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으니까 공부를 해놓으면 꼭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험에 대비하시는 분들은 일단 용어 자체가 생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용어 생소한 용어는 계속 말로서 계속 암기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머리에서 맴맴 안 돌지. 하여튼 그런 이유로 저는 뭐 암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단 간단 명료하네요. 부산 명료하죠. 사나이십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자, 용어가 익숙해져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한마디로 계속해서 공부하고 암기만이 살 길이다. 어떻게 보면 가장 정답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자, 계속해서 다음은 조리 이론 및 원가 계산인데 어떤 과목인가요? 예, 조리 이론도 굉장히 조리를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과목입니다. 우리가 흔히 조리하는 중에 가열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저장하는 중에 조리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그 변화를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이거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요? 네, 직접 조리를 해보는 게 좋은가요? 조리해본 실무 경험도 중요하지만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조리를 해보고 실무 경험이 있는데 이런 학문을 다시 같이 접하게 되면 이제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조리와 접목이 됩니다. 그러면 손님께서 네. 만약에 오셨으면 네. 이걸 학문과 과학을 조리를 같이 이용해서 말씀드리면 되게 좋아하시고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로 뭐 직장생활 할 때 네. 베스트 쿡이었습니다. 예. 베스트 쿡? 예. 자, 조리 이론 같은 거는 좀 그거를 위해서 필기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해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그렇죠. 예, 물론입니다. 네, 그래서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재미있는 이론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좀 게을리하면 안 되겠어요, 공부를. 예, 그리고 자, 이제 네. 원가 계산에 대해서 간단히 네네.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메뉴에 10,000원짜리 메뉴를 파는데 10,000원짜리 메뉴를 파는데 원가가 9,900원이면 남는 게 없죠. 남는 게 없잖아요. 네. 그걸 계산하는 게 원가 계산입니다. 아. 그래서 원가를 계산해서 재료를 뭐 원가를 계산해서 재료의 인건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수도 광열비 그리고 뭐 재료의 원가를 다 종합해 가지고 몇 프로를 잡고 거기에 대한 남는 이문을 수지 타산을 이제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만든 계산법입니다. 아, 정말 전문적인 분야인 것 같아요. 조리 네, 기능사가 네, 네. 요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세세한 부분, 원가 계산까지도 다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분야군요.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은요. 공중 보건 과목인데 이 과목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어떤 과목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리를 못 하시게 하는 제약 조건이 물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뭐 정신 질환자라든지 네. 뭐 전염병에 뭐 감염되신 질병이 분들은 질병이 있다든지. 있다든지 그런 분들하고를 공부하는 분야를 학문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전염병 같은 병균, 예, 세균 이런 환경, 것들. 위생, 오염 뭐 네. 그런 정도의 네. 아주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산업보건이라든지 네. 뭐 역학이라든지 우리 흔히 비브루균이 걸리면 네. 역학조사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역학조사에 어디서 원천이 비브루균이 왔는지 네. 그래 그 업장을 폐쇄를 하고 검사를 하거든요. 네. 예, 그런 식의 이제 학문을 알려면 공중보건을 좀 아셔야 되겠죠.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네, 아무리 암기만이 살 길이라고 해도 저희에게 조금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준비하면 좀 더 합격에 다가갈 수 있을지 꿀팁 좀 전수해 주세요. 예, 일단 필기 시험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해설을 좀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시고 또 기본 일반 상식도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네. 나오기 때문에 그 상식적인 면과 그리고 전문적인 뭐 이해할 수 있는 외워 암기해야 될 부분 암기하시고 그리고 또 그 문제를 통해서 또 자기가 검증 아까 한 말대로 검증을 통해서 다시 또 반복해서 한번 풀어보시고 열심히 하셔야 되고 네.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음. 말 하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끊임없이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끊임없는 반복 학습과 또 이해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암기도 자동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반복 학습, 이해, 암기를 계속해서 꾸준히 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필기 시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리 관련 자격증의 경우에는 필기도 중요하지만 실기 시험이 또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저희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직접 좀 담아왔거든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일식 조리기능사 실기시험에 대해 제대로 된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오늘은 스튜디오가 아닌 영산대학교 부산 캠퍼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 일식 조리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과제를 저희가 완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총 29가지 과제 중에서 1과제, 2과제로 해서 시간이 한 50분에서 한 70분 내외로 하셔가지고 작품을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과제를 다 끝내고 2과제를 보통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수험자들이 간혹 1과제를 마무리를 하고 2과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1과제, 2과제를 동시다발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교수님과 함께 요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식에서는 다시를 활용해가지고 하는 요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도미조림 같은 경우에도 다시를 뽑아야 되는데요. 일식에서 다시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다시마하고 갓소붓입니다. 자, 생선 다듬는 거 먼저 하겠습니다. 네. 도미 같은 경우에는 비닐을 먼저 제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꼬리 쪽에서부터 머리 대가리라 그러죠. 네. 대가리 쪽으로 이렇게 쓸어 올려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도마에서 하시게 되면 이게 막 튈 수가 있으니까 시험장 가시면 개수대 안에서 좀 얌전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도미를 손질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개수대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도마에서 해도 상관은 없나요? 상관은 없지만 그냥 바로 작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우유팩 같은 거를 깔으셔가지고요. 비닐이 이렇게 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조리 과정이 더 깔끔하겠죠. 자, 그리고 비닐을 1차적으로 이렇게
제거를 하고 나면은요. 네. 항상 생선이나 도마에는 물기가 없어야 돼요. 물기가 많게 되면 생선 비린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먼저 대가리를 오른쪽으로 가게 하셔가지고요. 자, 아가미를 이렇게 듭니다. 저기 보시면 항문이 보입니다. 그죠? 아, 네. 자, 배 쪽으로 이렇게 해서 배 쪽 지느러미를 관통해서 항문까지 요까지 이렇게 1차적으로 끊어내주면 됩니다. 네, 이게 동그란 항문을까지. 예예. 네. 그까지만 칼질이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가미를 이렇게 들고 입 앞부분에 있는 아가미를 내장하고 분리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목젖에 있는 아가미를 또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제거를 하시면 내장이 이대로 다 이렇게 딸려 나오는. 예, 나옵니다. 자, 내장하고 몸통하고 분리를 했으면 이제 대가리하고 몸통하고 분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배 쪽 지느러미하고 그리고 옆에 가슴 지느러미 네. 이렇게 딱 들면 이 라인이 딱 보여요. 아, 그러네요. 예, 딱 잡으셔가지고 왼손으로 당기면서 이렇게 쓱 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45도 각도. 네네. 그리고 뒤로 약간 돌리셔서 사선으로? 네네. 딱 이렇게 들면 또 이 라인이 보입니다. 네네네. 요대로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척추뼈가 있으면 요거를 끊어줍니다. 대가리하고 몸수하고 이럴 때는 사시미 대박칼을 이용해서 이 뒷등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절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몸통하고 대가리하고 쉽게 분리가 되죠. 네네. 상악 그 윗니빨 네네. 요 사이로 칼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보니까 이빨이 4개인데 2개 예, 가운데를 딱 가르면 정중앙에 될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렇게 칼을 꼽아 주신 다음에 자 그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몸통 같은 경우에는 요대로 쓰지 마시고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장뜨기라 그럽니다. 세장뜨기요? 예, 몸통하고 뼈하고 분리해주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대박 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항상 요런 거를 하실 때는 칼 밑에 뼈가 오도록 자 요렇게 그래서 뼈가 완전히 다 발라졌네요. 예예 세장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생선의 비린내를 빼야 되죠. 네. 자 이렇게 소금을 뿌려가지고 와, 이렇게 소금 뿌리셨는데 소금을 뿌리는 따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가장 큰 이유는 그 생선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비린내 성분을 용출하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질을 조금 단단하게 해서 완성 작품을 좀 높이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반드시 뿌리는 게 하나의 과정인 거죠? 그럼요. 그리고 요구사항에도 보면은 그 생선은 밑손질한 다음 소금을 뿌려서 10분 내지 20분 후에 식어서 사용하시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썰고 있는 이거는 어떤 재료인 건가요? 요거는 우엉입니다. 일식에서는 그 따로 이렇게 센치 규정이 없습니다. 일식에서는 면도리라 그러거든요. 면깎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게 깔끔합니다. 생강 같은 경우에는 이 하리쇼가라 그래가지고요. 하리쇼가. 하리쇼가. 예예. 쇼가가 생강이거든요. 네. 하리가 바늘입니다. 바늘. 생강을 바늘같이 얇게 썰었다 해서 하리쇼가입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레시피를 외워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 학습을 통해서 몸으로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재차 헹궈 주시면 됩니다. 도미를 하기 전에 네. 아까 우엉을 저희가 식초물에 식초에다가. 담가놨지요. 네네. 요것도 한번 끓는 물에다가 데쳐서 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조리를 하시면서도 그 머릿속으로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될지를 좀 염두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화구를 하나밖에 사용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불을 항상 놀리지 말고 활용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물을 그냥 불이 만약에 안 쓰고 있을 경우에 물이라도 하나 끓여 놓으면 나중에 뭘 데치든지 뭘 할 일이 생기거든요. 왜 불을 끄고 넣는 이유인가요? 너무 많이 익으면 또 안 되니까. 살짝. 자, 이렇게 넣은 다음에 네. 빨리 진짜 빨리. 자,
자, 이렇게 얌전하게 물만 따라주시고요. 그냥 찬물로 헹궈야 되니까 네. 그냥 생선살이 아닌 네. 냄비에다가 찬물을 얌전하게 받아주시면 돼요. 아, 생선은 이쪽으로 한쪽으로 몰아놓고 이제 네, 물을 생선에다가 한쪽에. 물을 바로 이렇게 물을 맞게 되면 네. 부서집니다, 살이. 아, 밑손질을 깔끔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런 데 보시면 네. 비늘이 아. 남아 있습니다, 그죠? 네네. 요런 거를 깔끔하게 없애주셔야 돼요. 그 비늘 제거하는 거를 조금 네. 소홀히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 생선 같은 경우에는요, 비늘 손질을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해주셔야 돼요. 밑손질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밑손질이 다 됐습니다. 도미가 밑손질이 다 됐으면 아까 데쳐놓은 우엉을 밑에 깝니다. 아, 네. 가소다시를 조림을 하실 경우에는 이런 호일을 준비해 가시면 굉장히 그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 일식 조림에 있어서 그 오토시부타라고 해가지고 네. 조림용 냄비 뚜껑이 있습니다. 아, 예, 나무 뚜껑인데 이렇게 구멍이 나 있거든요. 네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림 같은 경우는 뚜껑을 이렇게 덮게 되면 수분이 안 빠지기 때문에 조림 윤기나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비린내 성분은 밖으로 용출되고 수분하고 비린내 성분이 용출되면서 맛있는 조림을 드실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구멍이 뽕뽕 나 있는 뚜껑이 있군요. 예, 예, 일식에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간장을 간장도요 한꺼번에 다 넣으시기보다는 네. 조금씩. 예 나눠가지고 그리고 꽈리고추 아, 조림장을 이렇게 조금 끼얹어 주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있습니다. 아, 자, 조심스럽게. 일식 같은 경우에는 네네. 요 가운데를 이렇게 조금 세워주시는 게 좋거든요. 아, 이렇게 모아서 예, 산처럼. 예, 예, 예. 김초밥 한번 해볼게요. 네. 일식 같은 경우에는 한식과는 달리 지어진 밥이 나옵니다. 그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젖은 면보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조금 닫아주시는 게 좋고요. 이거는 수험생이 해야 될 작업인 거죠? 그럼요. 건조된 이런 밥꼬지 같은 경우에는요. 네. 수분 침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금물에다가 아, 얘는 준물로, 소금물에? 예, 준물로 빠르시면 수분 침투가 빨리 됩니다. 아, 자, 소금으로 이렇게 수감자들이 이게 투명해질 때까지 안 하고 그냥 따뜻한 물에다 담궈 놓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렇게 하면 이게 투명하지가 않아가지고 조림 양념이 다 속까지 배어들지 않아서 네. 그 조림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초생강을 만듭니다. 아, 그 초생강 초생강. 아시죠? 네네네. 일식이나 예, 초밥집 같은 데 가면 네네네. 생강을 이렇게 넣으면은요 네. 투명하게 이렇게 변하지요. 아, 네네. 투명하게 변하면 바로 꺼내시면 돼요. 아, 생각은 아주 짧게. 자, 자, 바로 찬물에 씻어줘야 네네. 되는 건가요? 설탕하고 소금만 식초에 다 이렇게 스며들면 끓기 시작하면 이제 이렇게 다 섞으셔가지고 체에 한번 아, 체에 한번 걸러서. 걸러서 자 달걀을 부었을 때 찍 소리가 이렇게 나야 돼요. 네. 자, 김 같은 경우는 앞면 뒷면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맨들맨들한 면이 있고 거친 면이 있거든요. 네. 맨들맨들한 면이 김발하고 맞닥뜨리게 놓으시고 네. 거친 면 위에 밥을 올려주셔야 돼요. 요 김발이요, 네. 요 끝에 음. 한번 살짝 눌러주신 다음에 다시 들으셔서 아.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말아주시고 아, 각지게 네모나게. 예. 동그랗게 마시지 마시고 네. 각지게 이렇게 말아주신 다음에 자 그리고 그 한식 김밥 같은 경우는 꼬다리를 남겨주지만 일식은 이렇게 쓸어 올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서 더 커팅을 예쁘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옆구리가 안 터지게끔 이렇게. 아, 아주 깔끔하게. 네. 그리고 김초밥 같은 경우는 수량을 8개 내지 10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아,
육안으로 보시고 딱 가운데를요 눈대중으로 하신 다음에 한 방에 이렇게 써시면 돼요. 한 방에. 자, 모든 재료가 가운데 와야 되고요. 네. 그리고 두께도 일정하게.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요 아까 초생강 이렇게 장미꽃 모양으로 이렇게 말아주시는 게 보기가 좋아요. 이렇게 꼭 짜서 행주에다가 한번 받쳐주신 다음에 오른쪽 앞쪽에 네. 아무래도 일식 조리 기능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관문이 실기 평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감독을 하시는 송혜영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여러 가지 팁들도 전해주시고 노하우도 알려주셨는데 이러한 방법들이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장을 통해서 실기시험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또 어떤 게 많이 나올지 이런 것들 저희가 좀 상세하게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합격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은 일식 조리 기능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교수님, 일식 조리 기능사 직업 환경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예. 지금 환경을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제 스승들이 있습니다. 저도. 네. 저 스승들이 일하실 때만 하셔도 직업 환경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여러 가지 그분들은 결국은 요리를 한 이유가 배가 고팠어. 배가 고파서. 배가 고파서 어떻게 하면 밥을 많이 먹을 수 있을까? 네. 어떻게 하면 밥을 굶지 않을까라는 생계 유지형으로 요리를 하기 시작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우리 지금의 조리 지금은 항상 지금 커가는 조리 세삭들은 네. 너무 현명하고 밝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작업 환경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네, 요즘엔 또 셰프님들이 또 대세잖아요. 물론입니다. 네, 지금까지 일식조리 기능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각은 오래가지 못한다. 따라서 실천해야 한다. 제가 요즘에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라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자, 자격증을 준비하는 분들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기와 실기 동시에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힘드실 텐데 특히 실기는 이럴 때 많은 요리 중에서 좀 어떤 요리가 출제될지도 모르고 좀 이렇게 자신이 없으면 많이 혼란스럽고 걱정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직접 해보고 또 요리를 완성해 나가면서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평생 직업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가장 명쾌하고 빠른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